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이 체포영장, 공수처 조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한 두어 번 정도 찾아가서 쇼할 겁니다. 기자들 부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경호처에게 막혀서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조목조목 불법 수사를 반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까지 신청하는 등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을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원들도 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경호처를 위축시키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우선하고요.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형법 제124조에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124조 1항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금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하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많은 법조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는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리하게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공수처 조사관들이 형법 제124조에 따라서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는요, 여러분,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어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수처가 조사관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이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돼요. 그리고 이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의 판사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법조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꾸 좌파들이 이용하고 협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대통령 경호처가 그리고 한남동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협박을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요, 여러분 그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법하지 않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명확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 없이,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실제 집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문 앞에서 쇼만 하고 보여주기만 하다가 물러갈 것 같은데 그들을 막아서는 게 전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데리고 있는 서부지방법원과 민주당 좌파 세력과의 어떤 빅딜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요, 서부지법에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위법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04년의 예시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하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 그 무안공항이 바로 한하갑 공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한하갑이 2004년에 무려 10억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훨씬 더 무겁고 발부되기도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한하갑은 민주당 당사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당원 200명이 당사를 막았어요. 검찰이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한하갑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는데 결국 구속 집행을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꼴랑 민주당 당사, 그 꼴랑 민주당 당사에도 못 들어가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이죠. 10억 받은 한하갑을 구속영장 집행 못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를 들어가겠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병력과 무장병력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절대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파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무안에서 발생한 사고, 따지면 따질수록 민주당 정치인들 책임이거든요. 무안 군수 뭐합니까? 전남지사 뭐합니까? 한하갑 누굽니까? 이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전국을 이끌어오고자 공수처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다가 굳이 판사 쇼핑하면서 영장 발부시킨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에 하면 자기들도 영장 발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요, 헌법재판관 자리를 서부지방법원에 뇌물로 주면서 대통령 영장 발부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이 체포영장, 공수처 조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쇼할 겁니다. 기자들 부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경호처에게 막혀서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 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고립시키려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프레임 만들려고. 그러나 오늘 부족하나마 국민의힘에서 이 체포영장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적법한 수사에는 응하겠다. 공수처 빠지고 검찰 빠져라. 경찰이 조사해라. 우린 수사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가처분까지 신청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뉴스가 나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방금 제가 설명한 논리를 신문기사와 TV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디어 전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공군들이 목이 터져라. 육군들은 육군대로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광화문에 모여야 되는 거고요.